팝업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팝업에 할 때는 좀 요 단축키도 들어가야 되고, 우선 요걸 만들면서 제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접근성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그 차이를. 자, 우선 버튼 하나 만들겠습니다. btn 오픈이라는 팝업 열기 버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해주고, 네, 다이얼로그 팝업 제목이 들어가겠죠? 뱀으로 가겠습니다. 갈 테고요. 그리고 다이얼로그 내용 부분이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을 레이아웃 짜야 되기 때문에 감싸주겠습니다. 자, 이 CSS로 가볼게요. CSS 설명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가로 크기를 안 넣었죠? 가로 크기를 적당히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팝업 열기를 누르면 BR 좀 칠게요. 팝업 열기를 누르면 얘가 뜨겠죠. 그렇죠? 그럼 처음엔 닫혀 있을 테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닫혀 있게 만들어 놓고, 아리아 속성을 이미 과거부터 많이 써왔고요. 그리고 아리아 속성을 쓰는 거는 개발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근성에 관심 많으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 그러니까 외국어 사이트를 만들 때는 특히 규모가 클수록 접근성은 필수라서 WCAG 같은 경우는 좀 평가하는 기준이 좀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빡세게 하셔야 돼요. 물론 그 프로젝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팝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로 해서 버튼을 누르면 btn 오픈이죠.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보이네. 다이얼로그도 바로 잡을게요. 자, 오픈을 누르면 btn 오픈을 누르게 되면 오픈 팝업이 되겠죠. 그쵸? 어떻게 열릴 거냐? 그냥 쇼 되겠죠? 네, 다이얼로그 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이 닫히겠죠. 네, 팝업이 닫히겠죠. 하이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겠죠. 이게 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안 된 팝업을 만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링크가 있죠. 주변에 링크를 몇 개 더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탭 눌러서 팝업 열기로 갔어요. 엔터를 시각장애인이라고 칠게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엔터를 치면 팝업이 열렸죠. 다시 탭을 누르면 이렇게 갑니다. 링크 1번으로 가버려요. 초점이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요. 닫기가 나왔어. 다시 탭을 누르면 3번 4번으로 갑니다. 팝업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조차 모릅니다. 한번 화면 낭독기를 들어볼게요. 팝업 열기 버튼. 팝업을 열었어요.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잘 모르죠. 현재도. 탭을 누르면 링크 1 방문함 링크. 팝업에 들어왔나? 팝업에 링크가 있나? 해서 누를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게 누르게 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팝업이 다른 게 뜨던가, 아니면 뭐 탭 메뉴였으면 탭 메뉴가 활성화가 됐겠죠. 접근성이 안 돼 있으니까. 링크 2 방문함 링크. 운 좋게도 접히필침이었고 또 옆에 가니까 또 다른 거였어. 그런 역할이 또 다른 컨텐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링크들이. 그러다가 닫기 버튼. 뜬금없이 닫기가 나와. 혼란스러운 거죠. 아, 나는 분명 아까 팝업 열기를 눌렀는데 탭을 누르니까 그냥 링크로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링크가 팝업에 있는 링크인지 아니면 주변의 일반적인 컨텐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닫기를 뭐 다 읽었다 치고 닫기를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링크 3 방문함 링크. 내가 전에 있던 팝업 버튼을 못 찾는 링크 거예요. 4 방문 링크 2 방 링크 1 방 팝업 열기 버튼. 이게 Shift 탭을 해서 반대로 가서 있을 때까지 찾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렇게 되지만 보통 팝업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개발할 때 여기에 두지 않고요. 이 버튼 옆에 팝업을 두지 않고 바디 밑에다가 둬요. 얘네들을 여기에 둔단 말이에요. 여기에 팝업을 보통 그릴 때. 그러니까 여기에 팝업이 무진장 많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팝업을 열었다 쳤을 때 제 마지막으로 보내볼게요. 마지막 바디 마지막 부분입니다. 팝업은 이렇게 했고요. 링크 닫기 버튼. 헤딩 레벨 2 팝업 제목. 네, 팝업이 왔어요. 버튼 닫기. 내용. 이제 끝나고 없어요. 탭 검색 메뉴 버튼. 도구 모음. 이제는 브라우저까지 나간 거예요. 탭 검색 메뉴 버튼. 그룹 문서. 그런 문서 내용. 네, 그냥 내용 가갖고 그냥 여기는 바디 마지막까지 왔구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는 팝업 열기를 초반에 클릭한 것 같은데 갑자기 바디 끝으로 왔다고? 나 그럼 다시 어떻게 가지? 못 가죠. 이쪽으로 갑자기 왔으니까 다 팝업 넘어가야지만 열기 버튼. Shift 탭으로 엄청나게 많이 눌러야만 팝업 버튼으로 다시 온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팝업의 문제점입니다. 네, 코딩 순서를 버튼 옆에 팝업을 두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버튼 옆에 한번 더 볼게요. 자, 팝업이에요. 팝업 열기 버튼. 팝업 볼래? 열렸죠? 열린지도 사실 몰라요. 뭐 느끼는 게 없으니까 현재 들리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닫기 버튼. 닫기 버튼이 있어요. 그럼 내용이 있구나. 그럼 화살표 방향키로 읽겠죠. 헤딩 레벨 2 팝업 제목. 버튼 닫기. 내용. 좋아. 버튼 다 읽었어. 그래서 엔터 눌러서 닫기 버튼. 닫기. 닫았어. 그 다음에 탭을 누르면 링크 1 팝업 열기 버튼. Shift 탭하니까 이제 팝업 열기 다시 닫았어. 요 구조는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은 구조인데 좋진 않죠. 솔직히. 왜냐하면 내가 팝업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엔터 썼을 때. 화면상으로 열려 있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열렸는지조차 모른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탭을 한번 눌러보는 닫기 거죠. 버튼. 닫기 버튼이 있구나. 그럼 열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레짐작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좀 더 아리아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좀 스크립트 작업도 필요한데 그거로 한 개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내가 팝업인지 아닌지를 알려줘야 돼요. 팝업인지 아닌지를 알려준다는 건 제가 다이얼로그로 팝업이라는 클래스를 안 썼죠. 다이얼로그라고 썼죠. 해외에서는 팝업을 다이얼로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할에도 롤이 역할이라고 했죠. 걔가 아니라 롤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로그를 해서 다이얼로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팝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네 역할은 팝업이야.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새롭게 그래서 이 롤의 역할이죠. 롤플레잉 할 때 그 롤이고요. 다이얼로그라고 씁니다. 그럼 넌 팝업이야 라고 정해준 거예요. 우선 얘가 인지를 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선은 화면 낭독기,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MVD나 센스 리더라든지 뭐 iOS에서 보이스오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매 읽어주지 않기 위해서 접근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하나가 아리아 히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리아 히든을 true로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를 안에 인식조차 못하게 해요. 얘가 인식하게 하려고 하면 열개 버튼을 눌러야만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아까는 안 읽어줬냐면 팝업 닫힌 상태에서 안 읽어준 이유가 뭐냐면 디스플레이 넌이기 때문에 안 읽어주는 거거든요. 디스플레이 넌은 기본적으로 화면 낭독기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읽게 만들려면 디스플레이 넌에서 디스플레이 넌이 아닌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블럭일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 그리드, 디스플레이 플렉스 뭐가 됐던 간에 디스플레이 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읽어줘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넌 상태에서는 안 읽어줬기 때문에 그거고 디스플레이 넌이 안 읽는 역할도 하지만 얘도 안 읽는 역할을 해요. 두 개는 같습니다. 다만 얘를 쓴다고 해서 화면에 보여지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거는 화면 낭독기를 위해서 넌 안 읽혀질 거야 라고 보이는 거죠. 시각적으로 안 보여지는 건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면 낭독기에서 안 읽혀지게 하려면 아리아 히든 트루로 쓰면 됩니다. 펄스로 하게 되면 다시 읽혀지는 거고요. 그럼 팝업이 열리면 얘를 펄스로 바꿔줘야겠죠. 롤에서 다이얼로그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초점이 와야 되잖아요. 문제는 내가 팝업이 열리자마자 열린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포커스가 가야 돼요. 포커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요 내용이 들어가야만 요게 포커스거든요. 요 포커스가 가야만 내가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선 얘가 지금 팝업의 내용이 다 노출이 됐는데 CSS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을 좀 할게요. 그러면 그 초점을 가게 한다는 거 버튼을 클릭하자마자 팝업으로 초점이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는 팝업 열기 접근성 X 버튼. 열린지 아닌지 모른다는 이유는 그쪽으로 초점이 안 갔기 때문에요. 닫기 버튼. 닫기의 검은색 테두리 있잖아요. 이게 초점이거든요. 이렇게 행동을 먼저 취해야만 바로 글씨를 읽어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 낭독기를 할 때는 팝업 열기 접근성 X 버튼. 이 버튼에서 엔터를 어떤 행동, 그러니까 이벤트 행동을 해야지 그게 열리는데 이 행동이 되자마자 바로 닫기 버튼. 초점이 바로 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든. 그러면 제가 초점 보낼 곳은 제목에다가 우선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제목이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에다가 초점을 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초점을 가게 한다는 건 초점이 간다는 것은 링크냐 버튼이냐 아니면 인풋이냐 셀렉트냐 텍스트 에러냐 얘네들만 초점이 가는 요소인데 얘는 제가 뭘로 만들었죠? H2로 만들었잖아요. H2 요소는 초점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강제로 초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초점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탭 인덱스를 씁니다. 0으로 써야 돼요. 탭 인덱스 0으로 쓰게 되면 도큐먼트가 그려지는 그러니까 돔이 그려지는 순서에 따라서 초점도 순서대로 가요. 탭 인덱스 1, 2, 3, 4를 쓰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탭 인덱스 1, 2, 3, 4를 쓰게 되면 이 초점의 순서를 완전 전체적으로 다 뒤바뀌기 때문에 한 번 1, 2, 3, 4를 썼으면 끝까지 1, 2, 3, 4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플렉스나 그리드에서 오더 주듯이 오더도 한 번 주면 끝까지 다 줘야 되잖아요.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탭 인덱스도 한번 초점 순서를 내가 바꾸겠다고 1, 2, 3, 4를 줘버리게 되면 모든 페이지에 있는 모든 돔을 다 순서를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헛수고를 하지 마시고 탭 인덱스는 0을 주시면 됩니다. 0을 주게 되면 초점이 순서대로 지나가게 돼요. 한번 이거 임시로 한번 볼게요. 우선 열기가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접근성 되는 걸로 한 번 더 짜서 이거를 바꾸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얘를 주석 처리하죠. 위에 걸 주석 처리를 하고 밑에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얘를 주석 처리하고 얘는 뒤에 원리가 다 붙게 만들어주고 한번 초점 보겠습니다. 열고 탭을 누르면 초점이 가죠. 이게 탭 인덱스 0의 역할입니다. 탭 인덱스 0에 숫자를 주시면 안 돼요. 1 이상을 주시면 안 되고 0을 줘야만 이렇게 도큐먼트가 그려진 순서대로 탭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얘는 클릭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초점이 가서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라고 의미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 어차피 얘는 클릭도 안 되고 실제로 읽을 때도 클릭이 됩니다를 읽지 않고 그냥 초점만 갈 뿐이지 바로 제목을 읽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링크 2 방문함. 팝업 열기 아리어 버튼. 자, 읽었죠? 빈줄. 아리아 히든 트루로 하게 되면 안 읽힙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헤맸던 거예요. 펄스로 놓을게요. 팝업 열기 아리어 버튼. 대화 상자. 팝업 제목 헤딩 레벨 2. 대화 상자를 헤딩 읽었죠? 레벨 2 팝업 제목. 대화 버튼 닫기. 알았어. 내용. 알았어, 그만해. 대화 상자를 읽었잖아요. 대화 상자는 아까 롤에서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대화 상자로 인식된 거예요. 아, 팝업이구나. 대화 상자는 팝업이구나라고 장애인분들이 알 수 있는 거고 초점 갔을 때 바로 읽었죠. 버튼 닫기. 팝업 제목 헤딩 레벨 2. 팝업 제목 헤딩 레벨이라고 읽었습니다. 닫기 버튼. 바로 아는 거죠. 이젠 팝업이 왔구나. 다이얼로그구나. 닫기 버튼이 있구나. 그럼 바로 팝업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클릭을 하면 아리아 히든 트루는 안 읽힌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안 읽혔었고 다이얼로그는 이젠 아까 읽었을 때 대화 상자라고 읽었죠. 팝업이다. 대화 상자다. 그래서 다이얼로그라고 하고 그리고 탭 인덱스 0으로 돼서 바로 여기로 접근할 수 있게. 아까 탭 인덱스 탭 누르니까 여기로 포커스가 갔죠. 포커스가 가면 나중에 스크립트로 버튼을 열면 얘한테 포커스를 바로 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이젠 진행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커스 바로 가는 영역으로. 포커스가 어디로 갈 거냐? 제목으로 갈 거다. 그럼 제목 클래스를 알아야겠다. 이게 제목이다.
열면 보이는 다음에 바로 다이얼로그 타이틀에다가 포커스를 줘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클릭이 되고 바로 포커스가 가서 내가 현재 다이얼로그고 제목은 이겁니다라고 읽어주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링크 2방 팝업 열기 아리어 버튼 대화 상자 팝업 제목 헤딩 레벨 2 자, 버튼 됐죠? 닫기 헤딩 레벨 2 팝업 제목 자, 됐죠? 지금 다이얼로그 바로 읽어줬죠? 아까 같은 경우는 아예 인식조차 못했잖아요? 그냥 팝업 열기 접근성 X를 누르게 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엔터 내가 친 행동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화면 안 오게 읽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팝업 열기 아리아를 적용해서 그리고 롤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포커스를 첫 번째 자식으로 초점을 가게 해줘서 아 제목 너는 팝업에 들어왔고 제목은 이거야 라고 바로 읽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접근성이 좀 더 한층 좀 나아지는 거죠. 굳이 돔 위치를 버튼 옆에다가 돔 위치를 놓을 필요도 없고 그냥 돔은 바닥에 있던 맨 위에 있던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초점을 거기로 쏴버리게 되니까 그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닫기를 눌렀을 때 닫기 버튼 팝업 열기 아리 링크 3 방문함 링크 닫기 누른 다음에 바로 팝업 열기 버튼으로 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닫았을 때 버튼 열기로 한번 가볼게요. 닫았을 때는 클릭했던 버튼으로 가야 된다. 포커스가 버튼은 btn 오픈이라는 선택대를 잡고 여기다가 포커스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닫기 버튼을 누르면 이 닫기가 실행이 되잖아요. 닫기가 실행이 되면 바로 팝업이 닫히고 초점은 버튼한테 갈 거야. 눌렀던 버튼한테 갈 거야 라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링크 2 방문함 링크 팝업 열기 열어볼게요. 아리어 버튼 대화 상자 닫기 버튼 팝업 열기 아리어 방문함 링크 자, 바로 버튼 읽었죠? 팝업 열기 아리어 방문함 링크 3 방문함 링크 링크 1 잠깐만 팝업 열기 읽었었는데 아리어 버튼 네, 팝업 열기 아리아 버튼은 바로 초점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고 닫기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팝업을 열었어요. 닫기 갔어요. 그래서 또 탭을 눌렀어. 그럼 팝업이 닫혀야 되잖아요. 팝업이 계속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Shift 탭으로 갔어요. Shift 탭 가고 팝업 제목에서 Shift 탭을 누르면 팝업이 또 안 닫히고 팝업을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떠있던 녀석처럼. 그러면 가운데 있는 팝업은 팝업대로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팝업을 여러 개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팝업 위에 팝업 위에 팝업 위에서 다 떠있으면서 중구난방이 되면서 UI가 막 어지럽게 되는 거죠. 특히 저시력 사용자 같은 경우 이게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시각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저시력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안 좋지만 보는 영역이 그러니까 비네팅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시력이 이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중앙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보는데 팝업이 다 화면을 가리게 되면 이 팝업 닫기 버튼 찾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접근했을 때 닫기를 눌렀으면 닫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상태에서 닫기 버튼 다음에 탭을 누르면 닫혀야 될까? 닫히지 않아야 됩니다. 닫기 버튼에서 탭을 누르면 닫히는 게 아니라 탭이 갇혀야 돼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갇혀야 됩니다. 닫기 누르고 탭을 누르면 다시 첫 번째 포커스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포커스가 여기서 막 돌아야 돼요. 못 나가게. 그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포커스 닫기 버튼에서 탭을 눌렀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 그거를 봐야죠. 그거는 첫 번째 제목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계속 돌겠죠? 그럼 내가 탭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또 이벤트로 넣어줘야 됩니다. 닫기에서 탭을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클릭이 아니죠. 클릭은 엔터나 스페이스나 마우스로 클릭하는 건 클릭이지만 탭을 눌렀다는 건 키보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btn 크로즈죠. 크로즈를 키 다운했을 때 루프 포커스라고 했습니다. 루프 포커스. 포커스를 막 이제 갇히게 해야 된다. 팝업 안에서. 내가 원할 때 나가야 돼요. 닫기 버튼을 누를 때만 나가야지 H1에서 제목에서 Shift 탭 누른다고 팝업이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Shift 탭 누른다고 팝업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갇혀야죠. 여기 팝업 안에서 초점이 갇혀 있어야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거죠. 닫기 버튼에서 진짜 얘를 눌렀을 때만 클릭할 때는 마우스 클릭도 되니까 그리고 스페이스는 엔터도 됩니다. 하지만 탭키를 눌렀을 때는 다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루프가 됐을 때, 루프가 된다라는 것은 닫기에서 탭을 눌렀을 때라고 했으니까 그 이벤트를 우선 걸어줘야 되고요. 이벤트를 받고 얘가 작동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벤트 자체가 되지 않고 프리이벤트로 걸어주셔야 돼요. 탭키를 눌렀을 때 프리이벤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만약에 Shift 탭을 눌렀을 때 키를 받아야 돼요. 키 코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키 코드가 9번이 Shift입니다. 아, 탭키요. 탭키. 얘가 탭키. 탭키가 9번입니다. 탭을 누르면 어떻게 할 거냐? 제목에다가 포커스를 가라. 바로 얘죠. 제목에다가 포커스를 가면 된다. 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음성 들을 필요 없죠. 탭을 돌리는 거니까 열었어요. 탭을 갖고 갔어요. 계속 갇히죠. 탭을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포커스가 갇힙니다. 탭을 눌렀기 때문에. Shift 탭 누르면 나가죠. 그러면 팝업 제목에서 Shift 탭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닫기로 가야 될까? 여기서 일단 결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제목에서 Shift 탭을 누르면 팝업이 닫혀야 됩니다. 아, 제목 읽었어. 아, 잘못 왔다. 나 나갈래. 그러면 Shift 탭 누르면 이전 버튼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전 버튼으로 가면서 나가면서 이제는 팝업이 닫혀야죠. 그럼 Shift 탭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타이틀에서 Shift 탭을 누르면 팝업은 닫히고 버튼은 이 혜택 가야 된다. 라는 걸 또 짜줘야 됩니다. 그러면 타이틀에서 키가 다시 킷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BTUE 다이얼로그 타이틀에서 키가 다운됐을 때 리브 포커스라고 하겠습니다. 리브 포커스 함수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Shift 탭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겠죠? 이벤트 만약에 내가 키 코드가 Shift는 9라고 했어요. 아, 탭은 9는 탭입니다. Shift는 Shift입니다. Shift 키라고 해요. 그래서 얘랑 같이 눌러야 되잖아요. Shift 탭이니까 Shift랑 탭이랑 같이 입력됐을 때 같이 이 코드가 이가 Shift 키입니다. 요거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프리 이벤트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닫혀야죠. 닫히는데 여기 닫히는 걸 만들었죠. 닫히면 버튼에 포커스 가라. 닫히면 이 함수 자체가 팝업을 닫아라. 그리고 팝업을 클릭한 버튼으로 포커스를 갈아요. 그러면 이 함수만 실행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를 실행시켜 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Shift 탭 눌렀을 때 헤딩에서 팝업 열고 탭 돌아요. 제목에서 Shift 탭 했을 때 스펠링 틀렸네요. Shift 스펠링이 틀렸네요. Shift 키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갔죠. 탭은 돌아요. 탭은 돌고 제목에서 Shift 탭을 누르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탭이 갇히면서 원할 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팝업이 나갈 때 또 단축키를 하나 더 넣어주면 또 좋습니다. 이게 어떠한 단축키냐면 ESC예요. ESC 키를 누르면 팝업인 걸 알고 있어. 팝업인 걸 알고 있는데 이때 ESC 키를 눌러도 팝업이 닫힌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발음이 갑자기 꼬이네. 다이얼로그에서 ESC를 누르면 되거든요. 이 다이얼로그 팝업에 진입했을 때 진입된 상태에서 팝업에 ESC 키를 누르면 팝업이 닫힌다. 팝업 상태에서 다이얼로그에서 킷다운 했을 때 클로즈 다이얼로그를 퀵 클로즈라고 했어요. 퀵 클로즈라는 함수를 쓸게요. 빠르게 닫힌다. 단축키죠.
펑션 해주고 위와 같습니다. 네. 특정 키를 눌렀을 때 ESC 키 코드만 알면 되죠. ESC 키 코드는 27입니다. 27일 ESC예요. ESC를 누르면 팝업이 닫힌다. 팝업이 닫히면 어떻게 되느냐? 클로즈 다이얼로그가 함수를 만들었죠. 팝업이 닫히고 버튼한테 바로 포커스 간다. 닫히면 바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버튼한테 포커스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있던 자리로 바로 돌아가야 되니까. 안 그렇게 되면 팝업이 마지막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열고 탭 돌고 Shift 탭 나가고요. 다시 열고 ESC를 누르면 나갑니다. 지금 ESC 누른 거였거든요. 그럼 이게 한번 화면 낭독기로 쭉 들어볼게요. 링크 팝업 열기 아리어 버튼 대화 상자 팝업 제목 닫기 버튼 팝업 제목 헤딩 레벨 2 닫기 버튼 닫기 버튼 나갔고요. 팝업 대화 상 닫기 팝업 제목 헤딩 레벨 2 Shift 탭 버튼 팝업 열기 아리 다시 대화 열고요. 상자 버튼 팝업 열기 아리어 방 네. 링크 3 이렇게 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팝업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팝업에 뭐 열고 닫기만 하면 뭐 괜찮겠죠. 근데 열고 닫기 하는 게 아니라 열었을 때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팝업을 열었을 때 그냥 열게 되면 문제가 뭐냐. 네, 그래서 열기를 하면 그냥 여는 게 아니라 탭을 눌러봐야 된다는 거죠. 탭 이렇게 눌러보면서 내가 팝업을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마크업 순서대로 초점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열렸는지 닫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닫기 할 때도 초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내가 초점이 갈지도 모른다. 예, 접근성은 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접근성 기술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접근성은 관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더 정성을 가하고 관심을 더 가지면 접근성이 풍부해지는 거고, 아, 나 관심 없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은 정성이다. 정성스럽게 코딩하지 않으면 접근성은 올라가지 않는다. 자, 팝업 여기는 탭이 갇히기 때문에 나는 무진장 팝업에만 있는 거다. ESC를 눌러도 나갈 수도 있고 Shift 탭으로도 빠져나갈 수가 있다. 하지만 닫기를 누르지 않는 이상은 나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프리이벤트 걸었네요. 프리이벤트 걸면 안 되겠네요. 닫기에다가 닫기에다가 프리이벤트 안 걸겠습니다. 나가죠. 클릭할 때마니까 이거 걸어야겠네요. 킥다운일 때 엔터냐 스페이스냐를 체크해 줘야겠네요. 이거 클릭했을 때 그것만 좀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엔터냐 스페이스냐. 왜냐하면 지금 키를 감지를 해야 돼서 지금 루프 프리벤트를 안 넣어주면 루프가 안 돌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했을 때 엔터냐 스페이스냐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클릭은 당연히 된 거고 키코드를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키코드를 13번이랑 둘 중에 하나니까 키코드를 몇 번이냐 32번을 받아서 얘도 크로즈 시켜주면 됩니다. 크로즈 다이얼로그 여기서 13번은 엔터고요. 그리고 32번은 스페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원본은 멤버십 공개로 전환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에 라이브 했던 또는 편집 영상 올려놨던 그 원본 소스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가 또 멤버십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토요일. 네, 수고하세요. 즐거운 저녁 되세요.